네, 1강 파이널 정리 보겠습니다. 아까 OT 때도 소개시켜 드렸듯이 이 출제 리스트 나눠드린 거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 출제 리스트 구성 자체는 오늘 수업 시간에 봤던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확인 모의고사 수요일 날 제가 문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도 미리 살펴보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시고 다음 주 모의고사 복습 용도로 이제 보시고 답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모고는 따로 이제 프리 영상은 제공 안 되고 문제랑 판서 자료만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이제 그 해당 부분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해당하는 내용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그 포인트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출 그 문제를 제가 좀 제시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지금 풀이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포인트가 나왔구나 이 내용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문법 특징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출이 됐던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06년도에 명사 수로문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엔자이 산디엔 타 베이징라 이런 거 이제 문장에 해당이 한다는 거 요거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명사는 수사와 양사와 결합해야 비로소 이제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3년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대한어랑 비교를 해가지고 현대한어의 특징이 뭐냐? 수량명의 결합을 갖는다. 요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명사의 문법 특징 중 하나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예외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집 33페이지에 그래서 부사 파트에만 문제를 넣어놓고 제가 명사 파트에는 이걸 안 넣었었어요. 부사의 또 문법 특징이기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찌우가 후아를 꾸며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수 없어서 후아 뒤에 위치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오직 겨우 단지 를 나타내는 찌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찌우가 목적어 부분을 이제 그 제한을 하게 되면 이 찌우의 위치는 동사에 또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찌우 쇼일러 이것이 없이다 찌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34페이지에 00년도에 나온 서술형 3-2번 보게 되면 라오송타 찌우요 이거얼즈 이것도 찌우가 이거얼즈를 제한하기 때문에 수로의 앞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소량을 나타내는 뭐 찌우, 딴, 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사성 성분 앞에 올 수 있지만 목적어를 제한을 해줄 때는 또 수로 앞에 온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미출제된 포인트를 보게 되면 명사 수로문의 부정 형식은 그 부수로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복수를 나타내는 이제 그 뭔을 붙이느냐 여부. 그리고 문장 어떤 경우에 붙일 수 없느냐라는 거. 붙일 수 없는 경우는 문장 내에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뭔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가 복수를 나타내는 뭐 관중, 뭐 그런 련민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또 뭔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출제 포인트니까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사 그 용법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던 먼 중에서 이제 복수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다시 수량구를 덧붙이거나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부분. 그리고 방위사의 용법에서 샹하고리 어떤 경우에 붙여야 되고 어떤 경우에 붙이면 안 되냐라는 문제가 이제 20년도 그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복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장소, 그러니까 그 명사, 일반 명사의 장소화를 나타낼 때, 방쟁 같은 경우도 일반 명사로 보거든요. 이때는 리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타더바오 이런 경우 일반 명사를 장소화할 때 타더바오, 마더바오리 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데 지명일 때, 국명일 때 붙이지 않는다. 요 샹리를 붙이는 경우와 그것에 대한 예외가 이제 20년도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위사의 인신용법에 대한 것도 20년도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 기출 문제로 7, 8월에 나눠드렸고요. 샹하고 시아가 이제 그 동사로 쓰일 때, 그러니까 방위사로 쓰일 때 외에 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인신이를 물어보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샹처, 시아처, 그리고 샹싱치, 시아싱치라고 할 때에는 동사
시간에 관련된 그런 그 용법이다 라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나왔었고, 여기에서 미출제된 부분은 리하고 쭝의 이제 인신용법 같은 경우를 이제 비교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 이제 미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간, 찌아오실리, 방진리, 그리고 쭝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공간, 보통 짜이 워드 샹샹중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쭝은 짜이 셔머셔머 꼬총중 그 과정을 나타내는 인신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대명사 펀지는 메이와 꺼의 비교인데요. 메이가 이제 그 평균 수량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죠. 그래서 98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이 페이지에 있는 그래서 메이 쓰가란 요 일양처 하면 두 개의 수량사가 나오고 메이가 같이 쓰이게 되면 네 사람마다 이제 차가 한 대씩 있다라고 하는 평균의 수량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그리고 미출제된 포인트는 메이와 꺼의 용법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보통 메이가 시앙통 디엔을 강조를 하고 꺼는 뿌통 디엔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또랑 같이 따페가 돼서 그래서 뭐 매거学校 뭐그 또来参加这次会议 이렇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이 회의를 참가를 하는 거고, 이제 各个学校 이제 하게 되면은 각기 다른 보통도 学校 그来参加这次会议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또 미출제됐던 포인트가 이제 메이랑 양사중첩의 비교가 있는데요. 이때 또 포인트는 꺼티와 GNT가 된다. 그래서 메이는 예외 없는 모든 GNT도 나타낼 수 있고 꺼티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7, 8월에 풀었던 이제 그 문제에서 드렸던 판소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쩌이거 하이즈 메이위의 또샹빙이라고 하면은 GNT 나타내는 거죠. 한 달도 빠짐없이 모든 달 병이 났다. 근데 메이거 위에 빙이 지금 한 달마다 병이 한 번씩 난다. 이거는 꺼티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사의 중첩은 위에 또샹빙, 메이 위에, 그러니까 전체는 나타낼 수 있지만 위에 빙이 있지, 메이가 위에의 뜻은 없다라는 거죠. 개체의 뜻은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메이 같은 경우에는 그 워렌시 타만 메이가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 모두를 알고 있다. 이 목적어 부분에 위치할 수 있는데 반해서 양사의 중첩은 목적어 부분에 위치할 수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출제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부장형사 EDR 관련해 가지고는요, EDR의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하는 것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99년도에 일단 EDR의 관용어 용법, 이때는 호의가 본동사로 쓰인 거죠. 호의 EDR 중원, 그래서 이때 EDR의 중원을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다라는 부분. 02년도에 보어로 쓰인 용법, 비교문에서 형용사 수로 뒤에 EDR이 와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워 비타까오 EDR이라고 해야 한다라는 이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 용법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또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사어 용법은 앞에서 이제 그 풀어서 봤던 제가 그 문제 넣는 걸 까먹었네요.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EDR의 용법 중에서 EDR 전체가 부사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EDR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EDR 学业 EDR 学业没有和라고 하는 요거 고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부분은 아직 이제 미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EDR의 중심어를 생략할 경우 EDR이 목적어가 된다라는 포인트를 기억을 해두시고, EDR과 EODR의 비교는 품사의 비교와 비애니의 분석. 그래서 이 비애니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두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09년도에서 这儿的生活节奏 EODR 快라고 할 때 EODR 快가 내가 좀 불만의 어감이 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18년도 문제에서 TNG in EDR 할 때 이거 후시앙식 롱츠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EODR, in 써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EODR에서 EDR이 생략된 거 역시 나왔는데요. 이 밑에 보면 시행자의 지시 EODR win 하면 win은 명사잖아요. 이때는 EODR win에서 이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셔서 EDR의 관용어 용법이 제시된 거라고 보셔야겠어요. 그리고 EODR과 EDR의 품사 및 문장 내 위치, 아까 모의고사 서술형 5번에서 다뤘습니다. 요거는 아직 미출제 되었고요. EDR과 EDR의 이제 비교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러 디알이 오게 되면 비엔이가 된다. 이 부분은 아직 미출제됐는데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이제 품사 부분, 그 다음에 비엔이, 그리고 비교음이 갖는 경우, 그리고 목적어 갖는 경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합사 관련해서는 시험 기출이 많이 됐었는데요. 목적어 동반 불가가 3번 나왔어요. 그래서 98, 04, 09년도 문제 보시게 되면은 찌엔면 왕라오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짜이 상하이 찌엔고 이츠미엔 이 형태로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삐에위 칭화 다쉐 해야지 이제 B에 위칭하다 적은 종칭화다시 B에 더 해야지 B에 다쉐 이 구조는 안 된다. 그리고 야오 바오미워 아니라 웨이워 바오미 해가지고 이합사 뒤에 목적어 올 수 없다라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08년도랑 13년도에 나왔는데요. 08년도에서 중간에 폴리어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거 물었을 때 이거는 이합사 못 넣는 거죠. 그래서 꾸어관, 쉬이저, 재혼 요거 3가지. 그리고 관심 같은 경우 옛날엔 이합사였지만 지금은 일반 동사로 분류한다라는 거고 리아오제 동유엔 장어는 그냥 이음절 동사고요. 다음에 제가 아마 이거 추가 기출 문제로 드렸을 것 같은데 개정교육 과정에서 그 이합사 이제 골라내는 문제에서 이제 그 보기로 칭원 나왔었는데 칭원은 이합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아까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었었죠. 이 포인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태조사의 위치 이게 13년도 문제죠. 그래서 방금 이제 최니우 꾸어가 아니라 최꾸어니우라고 해야 된다. 지혜훈 꾸어 아니라 지혜꾸어훈이라고 해야 한다. 라는 거. 그리고 동사의 중복 사용에 대한 거랑 이합사의 중첩 형태에 대한 것이 17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17년도에 이제 타 피아우더 하우 피아오량 안 되고 피아우 피아오더 뭐 하우 피아오량 하우 추서 해야 되고 쌈뿌 안 되고 싼쌈뿌로 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기출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출제된 포인트는 이제 수량보호의 위치 문제 물어보는 거 이거 모의고사 서술형 A6번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합사의 그 문법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이 다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명사의 그 비교 부분에서 동사와 형용사와의 그 용법 차이 중에서 이제 목적어가 동반할 수 있으면 동사 동반할 수 없으면 형용사라는 이 부분. 그래서 시험에는 일단 꼬아이 요게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헌꼬아이 할 때 꼬아이는 헌의 수식을 받으면서 수로가 되니까 형용사, 비에 꼬아이 타 할 때 꼬아이 타는 목적어가 가지니까 동사, 나무라다라는 의미이다. 요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년도에 허시타를 시허타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시허워더 고웨이는 되는데 허시워더 고웨이는 안 되는 이유가 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쉰야오랑 삐야오의 비교. 19년도 그 문제에서 워먼공스 이제 그 삐야오 런차이 안 되는 이유가 삐야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서 목적어로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명사랑 동사의 용법 차이를 비교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동반 가능한가 안 한가 여부로 이제 그 10년도에 인치와 인하오에 대한 비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후저랑 짜리안, 따이랑 동파, 위에남과 시왕에 대한 비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년도 문제에서 이제 인하오는 이거 따옴표 얘기하는 거고요. 인치가 동사, 그래서 동사랑 명사 비교하는 거. 여기서는 목적어로 가지고 수로를 쓰였으니까 인치 쓰여야 되겠죠. 그리고 저러는 명사라 목적어 가져올 수 없어 푸저로 바꾼다는 거. 다음에 동반도 중국어에서는 명사라서 목적어 가져올 수 없어 따이로 고쳐야 된다는 거. 요런 거 등등이 이제 동사, 명사,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구별 특징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나가고 시왕도 11년도 보시게 되면 위에나 이제 리지앙 정웨이 이미什么样的老师할 때 위에낭을 시왕으로 고쳐야 된다고 할 때 위왕이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는 이 포인트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적어가 가능한가 아닌가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가 여부로 이자오와 정주의 비교가 나왔었는데요. 10년도 문제에서 워먼 이오 이자오 정밍 했을 때 이 이자오 자체는 동사라 이오의 목적어가 될 수 없어서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오 정주 거의 정밍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출제된 이제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동사랑 형용사의 용법 차지에서 동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예외로 심리동사, 그 다음에 실허도 예외다. 능원동사, 이거 모의고사 서술형 A8번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이제 형용사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예외로 상태형용사, 비형용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사와 명사의 용법 차이 중에서 동사는 주어 목적어가 될 수 없고 이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될 수 있다. 이거를 서술형 A8번에서 다뤘죠. 그래서 이후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주어 목적어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래서 그 예외가 동사나 형용사가 주어가 되려면 이제 그 동사, 시, 관계동사가 와야 한다라는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사랑 형용사랑 명사랑 비교를 할 때 거의 구별 특징이 이 도표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중첩에 관련해서는 동사의 중첩 형식 오류, 이합사에 대한 게 05년도, 17년도 두 번에 걸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5페이지에 여기서 잘못된 오류 유형 고치는 거 쌈뿌를 싼쌈뿌로 고치는 게 05년도에 나왔고 17년도에 똑같이 쌈뿌를 싼쌈뿌로 고치는 것이 이제 출제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이음절 동사 옌지우가 05년도에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AB 형태이다 라는 거. 그리고 미출제대 포인트는 이 동사 중첩의 음변 현상. 그래서 단음절일 때 이제 뒤에 있는 음절을 경성으로 읽는다라는 포인트라 단음절이랑 이음절 동사의 중첩형에서의도 차이점을 단음절일 때나 이음절일 때나 중간에 러가 들어가는 형태는 되지만 이가 들어가는 형태는 예를 들어 칸 다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뭐 옌지우 이거는 가능하지만 옌지우 이건 안 된다. 이건 아직 기출되지 않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의 중첩 형식에 관련해서 또 시험 포인트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쉐바이, 펴, 리앙 상태 형용사와 성질 형용사의 중첩 형태 그리고 일부 비애니가 있는 성질 형용사 AB 이게 제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년도에 이렇게 예우, 칭미의 의미가 있는 성질 형용사는 AB로 중첩한다라는 게 나와 있었고 상태 형용사는 AB로 중첩한다라는 게 제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ABB 이런 식으로 중첩 형태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들 등등이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의 중첩 형식, 성질일 때 AABB, 상태일 때 ABAB. 근데 그 중에 폄의 성질이 있는 경우, 폄의의 성질 형용사는 AAB. 그래서 아직까지 기출이 안 되는 건 아까 그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뭐 르러나오, 까오싱 이런 것처럼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때 동사로 중첩이 되면은 ABAB, 형용사로 중첩이 되면은 AABB라는 거. 그리고 형용사의 중첩의 음변현상, 이음절일 때 뒤에 있는 음성을 1성으로 읽거나 3성으로 읽거나 얼화를 시키면 반드시 1성으로 읽어야 한다는 포인트도 아직 미출제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그 형용사와 동사의 중첩 형태 비교하는 것도 모든 도표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성질 형용사와 상태 형용사의 문법 특징 비교하는 거. 그래서 성질 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상태 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는 포인트가 12년도, 14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14년도에 본 게 인천천 ABB 형태의 상태 형용사니까 헌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2년도에서 여기 짜오항 와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아서 헌 왈란더 티엔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단음절 형용사 중첩할 때 수로나 보호가 되면은 덜을 반드시 첨가해야 한다는 포인트도 12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더 바이바이다. 그 연주 헤이헤이더 해야지 헤이헤이 바이바이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출제가 됐었고요. 첫 지문에서 정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중첩형은 보어는 될 수 있지만 부서어는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정치치는 빠지지의 보어, 팡더 정정치치는 되지만 부서어는 될 수 없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질 형용사랑 상태 형용사 비교할 때 이 부분, 그 다음에 비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 이제 그 헌을 쓰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랑 비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이 포인트도 아직 이제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휘 파트 이것으로 이제 오늘 문법 이제 파이널 정리를 마쳤고요. 이런 식으로 매주 이제 그 회 본차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내용 기출 포인트 점검하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던 포인트 뭔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확인 모고에서 다룰 그 내용을 미리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며칠간 이제 복습을 하신 다음에 수요일 날 확인 모의고사 문제를 올려드리면 그때 이제 여러분이 복습 용도로 그거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모의고사 문제는 다 이제 기출을 재조직한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어휘 부분에서 후지와 호웨이는 이제 04년도에 원문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서 물었던 거는 이 전고를 네 글자의 성어로 개괄하는 문제와 여기에 네 개의 쯔가 나오는데 이 쯔의 문법적 기능이 하나 다른 거. 그래서 다 대명사인데 하나는 주격을 보조하는 이제 어떤 조사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 니은만 하나 다르게 쓰인 요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왔던 미출제 포인트는 만약 백화문을 제시하거나 백화문 정보를 제시하거나 우리 모의고사처럼 아니면 후지와 구웨이가 쓰인 그런 그 예문, 장문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이것의 비유의미를 적거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룬 것처럼 성어가 가진 정티싱의 특징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이 후지와 후웨이를 예시로 들어서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어휘는 전고가 있으면 그 해당 전고의 원문과 백화문, 그 다음에 이 전고의 성어의 그런 장문, 문법적 기능, 근이사, 반이사 이 틀을 항상 맞춰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모의고사에서는 동서효빈과 이제 관포지교를 이제 낼 건데요. 동서효빈의 전고 요게 이제 20년도에 시험에 출제됐었죠. 그래서 여기 B번에 나와 있는 게 동서효빈의 이제 원문이 되겠고 여기서 이 메이지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부분과 동서효빈의 성어를 개괄하는 문제와 이 동서효빈의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A에서 골라내는 이런 형태의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출제 포인트로는 동서효빈하고 관련된 그런 인물이 서시잖아요. 그래서 이 서시가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대 미녀와 관련된 전고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시화라든가 이제 전위라든가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동서효비의 비유의를 쓰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포지교는 시험에 무려 4번이나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휘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어휘 기출문제집에서 7, 8페이지 보시면 07년도에 처음 관포지교가 나왔는데 관포지교의 원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원문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뚜어의 그 의미가 찬미하다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주제어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선생이다. 요거를 이제 중국어로 앞에 샹워저 후무 참고해가지고 쯔워저 이제 빠월예 요거를 이제 빠오즈예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자성어로 개괄하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18년도에 또 똑같은 원문을 주고 여기에서 시와 이제 찌아의 뜻을 적는 거라 이 성어 네 글자로 함축하고 그 비유음이 적는 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20년도 시험에서는 다시 관포지교 원문이 아닌 관포지교를 소재로 한 두보의 이제 빈교행이라는 작품에서 여기 관포지교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A는 현대문을 주고 이 진실된 우위를 나타내는 부분을 이 구절에서 찾아라 라는 요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다음에 05년도에는 관포지교와 뜻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 그랬죠. 반이어를 물어보는 게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관포지교에서 이제 안 나온 부분은 이 빈교행 외에 관포지교를 소재로 전고로 활용한 문학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인보고 할 때 이제 추가적인 자료로 이제 관포지교 관련된 문학작품을 몇 개 좀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과교육학에서 확인보고에서 낼 건데요. 변형생성 문법 이론은 이제 시험에 2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10년도에 이제 논술 문제에서 생성 문법의 관점에서 이 기의 구조를 분석해라라고 할 때 이제 생성 문법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 기출 문제로 드린 거에서 인지법에서 촘스키가 변형생성 이론을 이제 주장을 했고 이것을 이제 기초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언어 습득 기제에 대한 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유한한 그런 언어 규칙을 가지고 이제 무한대의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다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지주의 심리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 15년도에 나왔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나의 수동적인 것으로 보고 본능 뭐 이런 걸로 이제 후천적인 학습으로 보고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적응해가는 과정이다. 수동적인 걸로 봤는데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어떤 주동적인 인식의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위파 파니파, 그리고 이런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GGF하고요.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를 확인 모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GGF의 개념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명칭을 적는 문제가 07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2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외국어 교수법, 그리고 그 07년도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제 그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하는 거, 직접식 교수법, 요거 적는 거 이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출제된 건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직접식 비교, 그 다음에 직접식과 팅쇼파에 대한 비교, 팅쇼파와 런즈파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런즈파와 위파 파니파에 대한 비교,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식 교수법과 모든 게 반대죠. 근데 팅쇼파는 직접식 교수법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접식 교수법에서 한계점이 어떤 인지의 순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가 모국어 배울 때처럼 대량으로 이해 불가능한 입력을 하다 보니까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팅쇼파에서는 핵심적인 문형, 자주 사용하는 상용 문형을 학습자의 인지 순서대로 잘 나열해서 그 문형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게 GGF와 다른 점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집 보시게 되면 여기 07년도에 팅쇼파 요거 개념 주고 적는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팅쇼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것 중에서 기계적으로 문형 연습을 한다. 이게 이제 팅쇼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팅쇼파의 한계를 지적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인지주의 교수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지주의 교수법에 대해서도 이제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다루었듯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팅쇼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지주의 학파 나와서 이 둘 다 또 모든 것이 반대인데, 인지주의 학파랑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같은 인지주의를 계승했지만 얘는 이제 인본주의를 그 반영을 해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하고,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거.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우리가 이제 2시에 서면 교육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반해서 이제 인지주의 교수법은 처음부터 팅슈어 2시에 네 가지를 다 이제 그 배양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육에 중점을 준다는 거. 이런 거 등등이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찌아오지파, 러누파 이 둘에 대한 비교예요. 그래서 찌아오지파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오를 판단하는 것이 09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이니엔파, 공명파, 이니엔 공명파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13년도 시험에 러누싱 찌아오시에 대한 이런 개념을 주고 그 핵심 키워드가 짜이, 주어중슈에, 짜이, 용중슈에였죠. 이 교학 설계의 내용으로 부합하지 않는 하나를 고르는 것이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포인트는 찌아오지파와 이제 그 러누싱 찌아오지파에 대한 그런 그 비교인데요. 여기에 저는 이제 판서 자료에서 쯔란파 하나 더 비교를 했죠. 그리고 찌아오지파와 팅쇼파에 대한 비교도 이제 아직 미출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찌아오지파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그 강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서 팅쇼파 같은 경우에는 상용되는 문형을 반복 훈련, 기계적인 훈련을 한다는 거죠. 찌아오지는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시킨다고 한다면 팅쇼파는 이제 그 기계적 반복 훈련, 이게 이제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 포인트과 함께 중요한 건 개정교육과정에서 찌아오지가 들어간 부분, 요 부분을 다 추려가지고 좀 그 해설서 내용을 이제 완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또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게 제1 언어 습득 이론 중에서 부비엔 리팔 이론, 두슐 이론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는 다 미출제된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비엔 리팔 이론의 개념 파악하시고 요것과 변형상선 문법 이론 그 개념을 구별하셔야 되겠고, 이것과 제1 언어 학습 이론, 제2 언어 학습 이론 간의 그 연계성, 아까 제1 언어 학습 이론 중에서 이 부분하고 이제 그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게 제1 언어에서는 자극반응론, 제2 언어에서는 대조분석가설이다. 인지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게 여기서는 이제 그 선천론, 촘스키의, 그리고 여기서는 피에누 펀시와 충제위다. 이런 그 연계성을 같이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같은 인지주의지만 부비엔 위파와 두슈의 차이점은 뭐냐? 언어 습득 기제를 인정을 하고 이건 그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인지 사유체계의 발전과 함께 이제 스키마, 경험을 통해서, 즉 이 두 개를 짬뽕해서 인지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계속 사유체계가 이제 증강하고 축적해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대조분석가설에 관련해가지고 또 시험에 출제됐던 포인트를 보면, 일단 한자어의 정치인이 푸치엔을 분석하는 문제가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98년도에
한자가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학습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이게 정치엔이고 부정적 영향, 이게 푸치엔이가 되겠죠.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이 똑같은 문제가 09년도에 번역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이제 의미와 도금 두 부분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 서술해라. 이게 문제 요지가 되겠죠. 그리고 10년도에도 이 전이 이론에 대한 전이의 개념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중국 학생이 영어를 배울 때 나타내는 음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 전이, 그리고 한국 학생이 그 중국어를 배울 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그 오류를, 그 관신의 품사 문제, 그 다음에 회이다오 한국어 취해야 되는 이 어순 문제, 요걸로 부정적 전이를 분석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한자사, 그 중에서 찐싱하고 쥐싱, 진행하다. 우리는 이제 그 뒷빈인데 중국어에서는 웨이빈이다 라는 거. 저런과 후저. 그쵸? 그리고 시제이조 같은 경우에는 그 따페이가 안 맞는 거죠. 중국에서는 시제이추인으로 하는 게 맞고. 근데 여기서 카이시가 웨이빈이라서 이제 동사가 누락돼서 틀린 거고. 돈빵과 따이. 그쵸? 그리고 찌로도 품사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동사로 쓰이거나 명사로 쓰이거나 다 이제 새로운 기록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동사로 쓰이게 되면 기재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아까 삐야오와 쉬야오의 비교. 그래서 삐야오는 품사 차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다 이제 그리고 이거 기출문제집 35, 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건 한자사 교육에 이제 들어있는 문제인데요. 이 중에 요거 신원, 우리말에서는 이제 신문인데 중국에서는 뉴스, 디엔신, 우리말에서는 점심인데 중국에서는 간식, 그리고 부비엔, 우리말에 불편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쇼토 부비엔 하면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 삐에성은 폐업생이 아니라 졸업생, 그리고 출시는 출세가 아니라 출생, 그리고 뚜이랑 관시, 대인관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이고 중국에서는 런직관시라고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색채 의미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뼈방, 위엔화, 찌량,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다 포이사로 쓰이는데 중국에서는 비엔이를 가지고 있는 한자사라는 거.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 한자어 차이점을, 요거는 7, 8월에 나눠드린 자료인데요. 한자어의 그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를 비교를 할 때 의미 부분에 있어서는 동형 이의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 품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따페, 아까 시제이, 쪼도 이런 관시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감정 색채, 뭐 삐아오방, 위엔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시험에 기출됐던 포인트를 다시 이제 그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한자사에 대한 정치인이 후치인을 분석하는 것 중에 동영이에 대한 분석이 98, 09년도 아까 나왔었고요. 한국어 해석의 정오를 판단하는 거 신원, 디엔, 신쇼토, 부비엔, 비에상, 출시 나왔었고, 색채 의미의 포편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는 게 삐아오방, 위엔화, 찌리앙. 이 세 가지는 비엔이 중국어에서 어떤과 시성 우리나라가 중국 똑같이 이제 빠오이치라는 거. 그다음에 문법 품사 차이. 관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심을 주다 안 주다, 관심이 있다 없다, 명사인데 중국어에서는 동사라는 거. 그다음에 저런과 후저 비교했죠. 동반, 우리 명사인데 둘 다 중국어에서는 동사라는 거. 그다음에 찌로, 중국에서 동사로 쓰였을 때 의미가 다르다는 거. 삐아, 우리는 동사인데 중국에서는 형용사라는 거. 용법 차이는 찐싱, 우리는 명사성 목적어 취할 쓰는데 중국어는 없다는 거. 다음에 따페이 뚜이샹 부통 할 때 이제 시제이조 안 쓰고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또 이런 관시, 중국에서 런직 관시, 중국에서는 시제이조라고 이촨이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후이따오 한국어취, 그래서 어순, 전치사고 보호의 위치 문제, 그리고 발음 교육은 아까 이제 영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이 범하게 된 후치인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대조분석가설의 전이론하고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 한자사에 대한 푸치인이를 분석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확장돼서 나온다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 차이로 인한 푸치인이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F, 포 발음이 없죠. 마찰음이. 그리고 러와 러, 르어 뭐 이런 것들의 비교, 이런 것들 등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조분석가설 아까 정리해드린 것처럼 언어 심리학 기초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정치인이와 후치인이의 구체적인 신뢰를 주고 요거를 분석하는 거였다. 그 중에 이제 시정치는 이제 2019년도 시험에 기출됐던 동음사이기도 하자.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뿌가오시, 후어포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기가 있다는 후어포의 의미만 있다는 거. 그리고 피해누의 개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 교육학 오늘 내용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학개론에서는 보통화와 베이징화의 이제 비교가 있었고, 그 외에
보통화의 시기별, 지역별 다른 명칭 요 개념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화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 보통화를 골라내는 것이 이제 01년도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보통화, 베이징화가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데 표준어고 지방 방언이죠. 실제 배경면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다. 베이징화가 그 보통화의 음성적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어휘, 문법에 있어서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한어, 보통화, 그다음에 국어, 고어휘 이 세 개의 명칭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가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출제됐던 부분은 음성의 표준화 나중에 나올 건데 위인더 뼈준화 이 개념에서 어떤 것은 베이징화로 놓고 어떤 것은 보통화로 놓을지에 대한 규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이징화는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봤듯이 이제 보통화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얼화인, 칭성인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얼화인과 칭성인지 중에서 어떤 것은 또 보통화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보통화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얼화 중에서 뭐 활 이런 식으로 뭐 감정 색채를 나타낸다던가 활 이런 식으로 품사 변화를 야기한다던가 이런 기능상에 있어서 어떤 의미나 품사를 구별하는 거. 경성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나 품사를 구별하거나 습관 경성, 그 다음에 감정 색채를 나타내는 얼화, 경성은 반드시 보통화로 들어가지만 그 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밍티엔 같은 경우에는 보통화지만 이거를 밍얼이라고 하는 거는 베이징화지 보통화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위 보통화 구어이 나왔지만 호아이, 중원, 중국위 요거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그 다음 만다린이라고 해서 외국인, 서양인이 중국어를 지칭할 때 쓰는 만다린의 중국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따른 지역에 따른 이 보통화의 변천 과정과 이제 왜 보통화가 베이징 위인 베이팡화를 기초 방언으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부분, 오늘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건 보통화에 대한 부분이고 확인모고에서 다룰 부분은 방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방언의 특징 중에서 이 언어 요소 4가지, 발음, 어휘, 문법, 한자 이거의 그 어떤 차이 및 연계성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12년도에 보시면은 발음과 어휘 부분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문법적인 차이가 가장 크다 그랬는데 순서상 봤을 때 발음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문법 문자는 서로 이제 그 통용된 문자 체계를 가진다라는 게 이제 12년도에 나왔었고 14년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사이에 발음에 있어서는 서로 대응 규칙, 즉 성운조라고 하는 동일한 대응되는 음성 체계, 뚜잉더 인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14년도에 그 포인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통화의 그 언어의 그런 그 방언의 지역적 차이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화북, 동북 지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남방에 비해서 일치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방방언에 가까운 것일수록 그 차이가 이제 적겠죠. 그래서 간방언과 상방언은 같은 북방구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북방방언과 차이가 적을 텐데 커자 방언은 이제 남방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더 가까운 오방언에 비해서도 더 이제 북방방언과 비슷한 이유는 커지아 방엔 같은 경우에는 북방에서 쫓겨 내려간 그렇죠? 북방에서 쫓겨 내려간 커지아 방엔 같은 경우 북방에서 쫓겨 내려간 이제 그 중원의 민족들이 여기 남쪽에 정착하면서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방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그 이주민들을 가리키는 이름에서 유래했다. 커지아 방엔. 그래서 이 지도 같이 방언구 지역하고 연계하시고 또 이 7대 방언하고 관련해서는 이 방언과 대표 방언, 분포지역 이거 물어보는 게 이제 07년도에 나왔었고 13년도는 이게 지도화돼서 나오고 이 각각의 이제 방언별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북방 방언은 입성 음미가 소실됐고 건설음이 많다. 수조화를 대표로 하는 건 우팡옌, 화교들이 많이 쓰는 거 위에팡옌, 그리고 해남성에 이제 대부분 분포하는 게 민팡옌, 그리고 북방의 지역부터 이주해온 민족 커자팡옌 등등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그래서 방언 관련해서 이 방언의 특징과 7대 방언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은 방언의 특성, 방언도 그 지역 간에는 서로 소통이 되죠. 그리고 성운조, 그다음에 문법, 어휘 이런 체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통싱, 언어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죠. 꽁쥐싱,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찌어지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방언뿐만 아니라 중지위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어서 중간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거죠. 뭐 콩글리시라든가 칭글리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법적으로 물론 완벽하지 않고 오류가 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시통싱, 콩지싱, 찌어지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어에서 형태의 변화를 하지 않는 고리버라는 거에서 어순과 허사를 활용해서 그 의미를 나타낸다는 부분, 요게 형태 변화가 결여됐던 포인트로 09년도, 19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09년도에 이 예문을 주고 여기에 동일한 쌈부인데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수러 자리, 앞에 주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싱变화가 없죠. 이게 고리버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 19년도에 고리버에 대한 설명을 주고 난 다음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특징이 겸유, 다기능인데 이 경우에는 겸유가 되겠죠. 품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목적어를 가지니까 동사가 될 수밖에 없고 정도부사 수식을 받으면서 수로가 되니까 형용사 될 수밖에 없고 다음에 목적어가 되면서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았으니까 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피아오량은 시환이 웨이빈동치니까 목적어. 원래 형용사는 수로가 될 수 있고 정도부사 수식 받을 수 있으니까 형용사. 그리고 피아오량 대 이후 형용사 원래 관용어 될 수 있으니까 얘는 품사 변화 없이 그리고 아까 우리 모의고사에서 예문 들었듯이 피아오량시 이런데 이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까지도 될 수 있죠. 근데 품사의 변화가 없죠. 이것은 하나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여러 개의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다기능성인데 얘네 둘의 공통적인 원인이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는 고리버적 특징에 기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19년도 민재 취지인 거죠. 그리고 03년도에는 고리버적 성격과 관련해서 어법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 두 가지가 어순과 허사의 구사이고 이게 11년도에 중국어는 허사가 풍부하다. 그 다음에 중국어의 어순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름하는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출제된 포인트는 영어와 중국어의 언어 형태 비교하는 우리 오늘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부분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예문을 좀 많이 분석해서 어순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허사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문을 좀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즈레이랑 쥐파 청펀 관시 후자는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다기능성 이거를 얘기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의 예문도 사실은 요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하나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다양한 성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는 주어만 돼야 되고 형용사는 관용어만 돼야 되고 동사는 수로만 돼야 되고 이런 1대1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는 그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겸유 부분 꽝 다룬 그 겸유 부분으로 이제 마판과 꽝의 예가 그 다음에 다기능성의 예로 쌈뿌와 피어리앙의 예가 나왔다. 그래서 다기능성의 겸유의 원인은 형태 변화의 결여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확인모고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어학개론에서 성모와 보음의 차이, 음모와 원음의 차이는 97년도에 일단 음성단위에 대한 개념을 쭉 주고 이 중에서 성모와 보음, 음모와 그러니까 성모와 보음, 음모와 원음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과 주요 원음의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 즉 일종의 해석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었듯이 이 NG와 같은 이런 비보음의 존재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특히 오늘 다음자랑 연계해서 우리는 예문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다음자도 상용되는 다음자의 도금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음모 중에서 사호에 대한 분류 중요한 게 실제 입모양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년도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 얘네들 다 다음자죠. 이 다음자의 사호를 이제 분류하는 거 요거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음절 주고 이 음절이 모두 우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학구 부합하는지 정오 판단하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07년도엔 아분에 대한 걸 다루면서 이 아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사호의 분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년도 논술 문제에서 이 7개의 아분자의 실제 사호를 분석하는 게 나왔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취 실제로 정시에 하는데 위이니까 찰고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운 결합 규칙과의 그 연계성 물어보는 부분도 이제 여기 같이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치 씨는 위랑만 결합하고 우랑 결합을 안 하니까 여기 두 점을 생략해도 위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루었던 것 중에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요거 빼먹은 것 같네요. 상호 결합 규칙 중에 우리가 유의하셔야 되는 게 계고 음모 같은 경우는 설면 외에 그 성모랑 이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즉 지치씨랑은 결합을 안 하고 지치씨를 제외한 모든 성모와 결합을 하고요. 그 중에 애하고 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음하고도 결합하지 않는다. 뭐 뗄, 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독의 영성모를 가진다는 거고 설첨 전, 설첨 후 원음은 각각 설첨 전 음과 설첨 후 음하고만 결합을 하고 그 외 성모랑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어학개론 이제 파이널 정리 마치겠고요. 고대문학 관련해서는 오늘 시 6기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00년도 문제에서 시경의 6기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서 일단 시경이 이제 하나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부비흥 수사기법에 대한 설명 주고 요거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관저가 뭐가 사용됐는지를 찾는 거. 그래서 관저는 보통 비흥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적어도 관저를 보고 영감을 받아 썼기 때문에 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2년도에 200의 춘사라는 작품을 주고 여기에서 부채에 대한 설명, 부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 부가 아니라 흥의 수법이 쓰였어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거는 풍화송의 개념을 묻는 건 아직 출제가 안 됐다. 그리고 공자의 시경에 대한 관점, 신간친위에 이 부분은 원문을 제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시경을 제시한 그 중시한 까닭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잠시만 제가 그 해당 문제를 빼먹었네요. 잠시만요. 네,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02년도 문제에서 공자가 시경에 관련해서 언급한 그 원문을 한 5개 정도를 6개 정도를 나열을 하고 그 중에 신간진유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공자가 시경을 중시한 까닭 요거를 이제 서술하는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출제된 부분은 이제 석서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근데 시경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작품이 관저랑 석서예요. 그래서 석서의 작품 분석하고 공자의 관점을 통해서 이걸 논평하는 부분, 그다음에 석서의 수사기법 분석하는 부분, 오늘 모의고사에서 다룬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풍화송의 개념, 부비응의 개념, 신간진위엔의 개념과 신간진위엔의 관점으로 이 석서를 비평하는 이 내용까지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한부 부분에서는 실제 시험에는 이 한부의 명칭을 적는 문제 아까 시 6기 중에 하나고 한부에 있어서 이러다라는 거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부의 발전 단계가 서정소부에서 서사대부가 아니라 서사대부에서 서정소부로 간다. 이 판단, 정오 판단하는 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독수의 관점을 제시하고 3대주의를 주고 이 3대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부는 진독수의 관점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묻는 논술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허부가 이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제가 잠깐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12년도 논술 문제 보시면 A가 진독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진독수의 3대주의에 대한 거죠. 뭐 이렇게 조각하고 아첨하고 내용이 공허하고 나열만 하는 이런 귀족 고전 문학을 이제 깨부시자. 그런데 B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사마상여의 자허부 같은 경우에는 천자의 사냥터를 묘사한 부분이라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그 지형이 어떻고 뭐 어떠한 뭐 모래가 있고 어떠한 그 보석이 있고 어떤 바위가 있고 쭉 다 나열.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진독수가 좋게 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12년도 논술 문제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의 그 발전 그 단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체부, 대부, 소부, 그 다음에 변부, 율부, 문부로의 발전 과정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주요 부작품의 원문 강독 부분 중에서 두목의 그 아방궁부랑 구양수의 추성부 다음에 소식의 전 후벽부는 강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한부가 초사에서 유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 모의고사에서는 초사를 이제 낼 건데 초사가 시험에 나왔던 건 초사에 대한 이 개념 제시하고 그 다음에 초나라 지방의 뭐 풍토 이런 거 지방적인 특색 가지고 있고 낭만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주고 초사의 명칭을 주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 초사와 한부와의 연계성은 이제 우리 모의고사 소체부 다뤄왔고요. 그다음에 시경과 초사에 대한 비교는 아직 기출되진 않았지만 확인 모의고사에서 같이 언급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이라고 불리는 역경 같은 경우에는 주역의 원문을 제시하고, 자, 05년도에 주역의 원문을 쭉 제시하고 이를 통한 이제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 이제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뭐 이렇게 해서 높은 게 있으니까 낮다는 개념이고 낮은 게 있으니까 또 귀한 게 있으니까 천한 게 있고 서로 상대적이지만 보완적이라는 거, 대립적이지만 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이 키워드를 찾는 것과 이것이 근체시의 신미규칙에 영향을 미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평측에 대한 거, 서로 이질적이지만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요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해경에 대한 설명을 주고, 기서라고 불린다. 그 중국의 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물, 바다, 뭐 이런 경물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이제 산해경에 대해서 적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역과 산해경에 대한 문제 확인 모의고사에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예계 논쟁은 항상 중요한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또 그 나오기는 힘들 거라서 이제 확인 모의고사 문제로 돌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19년, 20년 이렇게 주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너무 금방 나와서 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은 확인 모의고사 주로 다루고, 최근에 나왔지만 연속해서 심화돼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건 모의고사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문헌과 백화의 논쟁이란 뭐냐면, 그 백화가 쓰이기 이전에 쓰였던 그런 서면어를 문헌이라고 하고 구어에 근접한 걸 백화라고 하죠. 그러면 옛날 고대에 쓰였던 문헌문을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백화를 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서와 같은 사람을 보수파라고 하고 진독수 호적 같은 사람을 우리가 신파라고 한다. 그래서 방금 봤던 12년도 이제 논술 문제를 보시게 되면 A가 3대주의를 주장했던 진독수의 관점이고, 다음에 2번이 그 보수파인 임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임서 같은 경우에는 백화문을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헌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논점 차이를 서술하는 것이 12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13년도 문제에선 이 세 개는 신파에 대한 주장. 그래서 오사 신문화 운동이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되기에서 임서의 주장, 보수파의 주장으로 이제 그 문헌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이제 그 문백 논쟁에 대한 것을 두 번 이제 시험에서 출제를 했고요. 다음에 호적의 이 팔불주의에 관해서는 06년도에 이 후디에 호적의 작품을 주고 이걸 주장했던 작가의 문학적 주장 4가지, 즉 팔불주의 중에 4가지를 적으라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09년도에서는 전반부는 호적의 팔불주의, 후반부는 진독수의 3대주의예요. 그리고 문학혁명에 대한 설명을 또 따로 주고 해가지고 이를 토대로 문학혁명과 그 다음에 고대의 이제 그 고문운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언어 형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 내용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라 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09년도 문제, 그리고 19년도에 다시 호적의 팔불주의와 진독수의 3대주의를 똑같이 주고, 이제 호적의 팔불주의는 해석 문제를, 진독수의 3대주의는 이 키워드를 적는 문제를 출제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나왔던 부분이고, 진독수의 3대주의 뭐 이거 다 설명을 드렸고, 진독수의 3대주의 관련 글을 제시하면서 이제 임서랑 비교하는 부분 나왔었고요. 또 진독수의 3대주의를 토대로 고대 문학 작품 중에서 한부, 아까 한부는 부합하지 않았죠? 사령운의 산수시 이것도 부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보의 사회시, 수호지 이런 것들은 평이하고 사실적인 것을 주장한 진독수의 주장에 부합한다라는 측면으로 이걸 분석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거의 나올 시험 포인트는 다 나왔다. 그래서 미출제 포인트가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이제 자아소설 부분 관련해서는 10년도에 욱달부의 침눈이 자전체 소설, 뭐 자서전 소설, 자전체 소설, 예술파 소설, 낭만 서정 소설, 그다음에 뭐 제가 아까 이거 빼먹었네요. 그 자아 서정소설은 낭만 서정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서 낭만을 답으로 쓰신 분도 이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를 대표한다는 이 설명 맞고, 그 다음에 이 창조사에 대한 설명을 주면서 이 작가가 쓴 대표적인 작품 욱달부 침눈 고르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17년도에도 이 자전체 소설에 대한 설명을 주고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소설 관련해서는 쭉 이렇게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미출제 부분이 문제소설과 향토소설, 자아소설과 원앙호조파의 통속소설의 특징을 비교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문학연구회를 필두로 해서 인생파, 현실주의를 반영하고, 자아소설은 낭만주의, 비공리주의, 창조사를 필두로 해서 예술을 더 지향을 하고, 여기는 통속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유파 비교와 또 이게 기입형으로도 이 작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들 줄거리랑 개요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것으로 1강 파이널 정리 마치고요. 확인 모고는 수요일날 올려드리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 다음 주 2강까지는 학원이 그 강제 휴원인 관계로 일단 그 직강생들도 온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